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이번 제13차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난 다음에 다른 때와는 달리 중국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죠. 1차적으로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내 주요 매체들에서 이번 13차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보여주면 시진핑 주석이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10월 달에 계속 좀 협상을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좀 도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측은 거부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큰 성과로 지목을 하고 있는 미국의 농산물 구매나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중국의 매체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도 이렇다 할 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13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매우 건설적으로 협상을 했고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 이 정도 표현으로 그쳤죠. 그래서 여느 때와는 다른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세계의 언론들은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적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국제적인 컨설턴트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협상은 매우 좋은 결과이긴 하지만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멀고 넘어야 될 산도 많다, 이런 취지로 부드럽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는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있고요. 반면에 이제 블룸버그와 같이 이번 협상의 결과를 잘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중국의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구매하기로 했다는 그런 발표도 하지 않을 뿐더러 2년에 걸쳐서 이 목표를 진행하게 돼 있다고 하니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겠느냐, 미국의 농민들이 이 말을 듣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냉소적인 태도로 보도를 하는 그런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폭스 뉴스에 나와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매우 잘 됐고 미국에게 매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폭스뉴스의 사주인 포브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큰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조금 서둘러서 성과를 좀 포장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많았고요. 실제 하나하나 성과가 나올지는, 그리고 문서화에 성공할지 안 할지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 언론들의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우신 장관이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했죠. 문우신 장관은 500억 달러의 농산물 구매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냐, 이렇게 다짐을 받으려는 매체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예상컨대는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협상팀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겠군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중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이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번 협상이 있기 전까지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5월 초에 협상 결렬될 때 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기구, 합의 기재, 이행 보증의 체계, 이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상당한 폭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몇 가지 더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집행감독기구에 대한 논의가 USTR과 중국 정부 사이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협의의 내용에는 미중 양국이 공동으로 조직을 설립할 것이고 이 조직의 규모는 상당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1월 칠레 에이펙에서 문서화 작업이 완료되고 양국이 문서에 서명하고 합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2차 부가관세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던 2,600억
300억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한 2차 보복 관세는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보복 관세를 했던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는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11월에 순조롭게 미중 간의 문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2월에 그대로 제2차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문우신 장관의 인터뷰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의 여러 발언이 중국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이번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관습과 문화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은 궁색하게 들리는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못 믿어하는 미국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아주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중국이 이미 구매한 미국의 농산물이 대두 2천만 톤, 돼지고기 70만 톤, 고량 70만 톤, 소맥 23만 톤, 면화 32만 톤 등등을 구매했다고 하면서 금년에 중국이 미국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의 외교부 화법으로 자기들이 알기에는 이미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더 구매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외교부의 발언은 어떻게 보아도 미국 언론의 추궁을 받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죠. 미국의 반중국 정부 계열의 화교 매체 밍징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구매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타 상품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가 구매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들은 화학 비료, 곡물, 커피, 면화, 그리고 기타 육류 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번 5월 초와 같이 내부 강경파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번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공식적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을 못하는 것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협상 결과를 중국 내 강경파들과 합의를 완전히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합의를 어떻게 이루었노라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번 협상은 중국과 미국 모두 조금씩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은 상당한 규모의 농산물 구매, 금융시장의 개방 등등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이고요. 미국 측도 단번에 모든 것을 수용한 빅딜을 주장을 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합의를 수용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에게 미중 무역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내부에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인 오가룡 씨는 이번 협상의 결과를 놓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농산물 구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국은 농산물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환율 문제의 경우에도 위안화가 더 이상 절하가 되면 자본 유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를 막는 것도 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금융시장의 개방도 외국의 자본을 더 끌어와야 되는 현재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중국 국내의 기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가룡은 아마도 이번에 매체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야말로 실질적인 관건 사항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합의를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 합의를 수용을 한 것은 아마도 월스트리트에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가룡은 협상이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 측에서 지금 단계의 협상이 잘 진척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협상의 조건을 가지고 압박하는 이제 그런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단계적 협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제 곧바로 미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과를 수확해서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미중 협상
협상을 계속 끌고 나가다가 실제로 경선이 계속되는 중반까지도 뾰족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자칫 본인의 경선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수확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그쪽이 더 경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완대학 밍지정 교수의 평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밍지정 교수는 중국과 미국의 국력의 차이,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달러의 유입,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과학기술의 유입이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 지도부가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4월 말 5월 초까지 진행됐던 미중 무역 협상은 사실상 시진핑 주석 및 그 그룹에서는 지연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추진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모두 국내에 정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의 경우에는 트럼프나 시진핑 이 두 사람 모두 단기적인 휴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선거를 대비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개선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사중전회를 열어야 하고 국내에 있는 반대파들을 관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에 양자강 하류에 짱시, 후베이, 부난 이들 지역에 지금 몇 달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몇 주 더 계속이 된다면 중국의 주요 곡물의 수확량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식량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환 보유고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1천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그 말을 안 믿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스위스은행, 도이치은행,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일 중국 정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 달러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이 있다가 하더라도 실제 중국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4천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상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사실 상당히 넉넉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런 농산물을 구매하라는 이런 요구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분산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한 번에 많은 달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잉 항공기에 대한 구매도 마찬가지로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외환 사정에 따라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협상에서 중국 입장에서 얻은 가장 큰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는 홍콩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밍지정 교수는 만일에 홍콩 이슈가 미중 간에 논의해야 될 안건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것은 핵폭탄과 같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어떻게도 양보할 수가 없고 결국은 파국에 이르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를 결코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런수안 뿌루 텐수안. 다시 말해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늘이 운명이 계산한 것을 이길 수는 없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 위에 홍콩 이슈를 올리고 싶지 않은 반면 민주당에게는 너무나 좋은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질 끌고 있던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이 전격적으로 양당 하원의원의 전원 합의의 형식으로 전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상원의 분위기도 민주공화 양당 모두 지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미디어들의 보도로 보면서 미국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 시민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 주자 모두 이 홍콩 관련법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일 상원을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찬성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 법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관계는 또 다른 경랑 속으로 빠져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 중국 등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깨끗하지 않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 민주당의 경선 상황을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워런 후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보다 편안한 협상을 하게 되기를 희망했었다면 그 희망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만이 미국과 중국 간에 원활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홍콩 사태가 발생을 하고 미중 무역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홍콩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일어서게 되고 미중 무역 협상 과정 중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심을 많이 키운 미국 시민권자들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이 반중 태도로 많이 돌아서게 되면서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이 통과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몇 배는 강력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우호적인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